까마득한 날에, 까마득한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오래된 과거를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써요. 하늘이 처음 열리고, 이거는 천지개벽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늘이 처음 열린다, 그 다음에 천지개벽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걸 말하는 것 같아.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이거는 그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문문인 것 같고, 다구는 소리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생명의 시작, 이것을 말하는 것 같아. 그렇지. 이 세상이 처음 생기고 났었을 때 생명체가 곧바로 생긴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참 후에 생겼을 거 아니야. 근데 왜 하필이면 수많은 생명 중에서 다구는 소리일까? 이거 보통 어떤 하루를 시작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닭 우는 소리를 갖다가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닭이라고 하는 생명체를 이용한 것 같아.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연모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해 이런 얘기지. 휘달릴 때도 가만 있어봐.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려? 마치 산맥들이 사람인 것처럼 해놨네? 여기서 보면 산맥들이 휘달리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역동적인 어떤 모습을 묘사한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산맥들이 이제 쭉쭉 뻗어나가잖아. 그걸 갖다가 산맥들이 휘달린다라고 역동적인 묘사를 통해서 말한 것 같아. 그런데 바다를 연모해? 바다를 갖다가 사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아마 이거는 바다 쪽을 향하여 뭐 이런 뜻 아닐까? 사랑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까마득한 날에 그랬고 휘달릴 때도 그랬으니까 이게 시간이 좀 변했네, 흘렀네.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한 이후에 산맥들이 쭉쭉 뻗어나갈 때 그만큼 시간이 흐른 거네. 차마 이것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여기 범하다라고 하는 이거는 나쁜 짓을 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산맥들이 이곳에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뭔가 조금 그 어떤 순수한, 범해지지 않은 순수한 존재라는 거야. 이곳이 대체 어디지? 그리고 또 여기서 여기에 이곳이라는 말이 생략됐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곳 어디에서도 다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곳이 대체 어디지? 끊임없는 광음을, 광음, 이거는 빛광자에다가 어두름자잖아.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낮과 밤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뭐냐면 어떤 시간, 세월, 뭐 이런 뜻으로 의미가 발전했었지.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부지런한 계절. 마치 이거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네. 계절을. 그리고 피어선 지고, 계절이 피어선 지고? 이거는 꽃을 얘기하는 건데, 마치 계절을 갖다가 꽂힌 것처럼 해놨네. 재밌는 표현이네. 그러니까 이 계절이라는 것을 의인화시키고 꽃에 비유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졌다? 이거는 아무래도 그만큼 세월, 시간이 흘렀다. 이걸 갖다가 표현한 것 같네.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시작을 하였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강물이 이제 시작된 거네. 여기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렸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려 이런 때가 있었어.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강물이 시작됐네.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 그런데 이 강물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1년, 2년, 3년이 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눈 내리고 지금이네. 그렇다면 이건 현재야. 아까까지 이건 과거였는데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아득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멀고 희미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까마득하게 오래되다
뭐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는 그런 어인데, 어디 보자. 눈 내리고 매화 향기가 아득해. 이 매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부터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그러한 그 소재 중에 하나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그 지조, 절개, 어떤 강한 신념,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소리였잖아. 그리고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시련, 고난, 고통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시어였고, 그래서 이제 이 매화향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명적인 존재와 눈은 어떤 상반되는 어떤 대립적인 이미지로 많이 쓰이는 그런 소재들이었어. 그렇지. 매화라고 하는 생명체는 눈이라고 하는 그 어떤 차가움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생명이 위협을 받잖아.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이 눈과 매화향기는 서로 어떤 대립적인 이미지로 쓰였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이제 홀로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왠지 고독,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만드네.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씨를 뿌려라.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네. 그런데 여기 내거든?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 보면 이건 문법적으로 안 맞는 건데. 아, 이거를 갖다 우리는 시적 허용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그 비문법적인 표현인데,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어떤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걸까? 여기서 말하는 여기는 앞에서 말한 이곳에 해당할 것 같아. 내 이곳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 다시 천고의 뒤에. 천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랜 세월을 갖다가 말하는 거고, 여기 지금 뒤에 그랬으니까 이거는 그 미래의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이 흐린 어떤 미래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초인. 이 초인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사람 이상의 능력을 지닌 존재를 갖다가 말하는 거지. 그런데 이 초인이 이 광야에서, 광야? 아, 앞에서 말한 이곳이라든지 여기가 바로 이 광야를 말하는 것 같네.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뭐 하겠다 라고 하는 어떤 다짐, 의지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 어미들이지.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서 말하는 이 목놓아 부르게 한다 할 때 빠진 게 아마 노래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노래에 씨를 뿌리고 노래를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렇다면 여기서 초인이 부르는 노래는 바로 이 내가 씨를 뿌렸던 노래였던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지금까지 시의 내용을 보면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광야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지. 그런데 이 과거는 다시 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마드 칸날. 칸날이고, 그 다음에 산맥이 휘달린 날. 그리고, 강물이 열리던 날이지. 그리고, 현재는 지금을 말하는 거고, 미래는 천고의 뒤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들이 흘렀었을 때 광야가 어떠했는지를 갖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까마득한 날에는 다구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아주 적막했던 거야. 근데 그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한 어떤 순수한 세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산맥이 휘달릴 때 범하지 많았거든. 그 신성 불가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그 다음에 강물이 열리던 날이라, 강물이 열렸다라고 했었을 때 보통 이 강물은 어떤 그 흐름의 이미지, 이것 때문에 어떤 역사, 인간의 문명, 이런 걸 갖다가 상징할 때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이제 역사, 인간의 문명 이런 것이 시작되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현재 지금은 눈이 내리는데 매화 향기가 아주 아득해. 그런데 이때 여기서 뭘 한다고? 노래에 씨를 뿌려라 라고 했어. 그러면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시작을 의미하잖아, 이거. 그러니까 나는 뭔가를 시작하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청고이 뒤에 초인이 노래를 갖다가 부르는 거겠지.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결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좀 힘들게 시작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언젠가 그 누군가는 내가 뿌려놓은 씨에 의해서 자란 무언가를 갖다가 마음껏 이루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이 작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 작품을 지은 그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은 그 유학자 집안 출신이야. 그래가지고 일찌감치 한학을 공부하지. 그러다가 23살 때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발물 사건, 그러니까 일제에 저항하다가 뭐냐면 감옥에 갇혀. 그러다가 해방 한 해 전에 감옥에서 옥사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 이러한 전력에 입각해가지고 이 시를 이해한다면 이 시에서 말하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우리 민족,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땅, 즉 한반도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이 한반도가 과거에는 어떻고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 이 한반도는 순수한 곳이었고 그 어떤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곳이었어. 그런 곳에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거지. 그런데 지금 눈 내린단 말이야. 이거는 아마 일제에 의한 어떤 탄압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 아닐까? 이때 매화향기는 결국 어떤 독립에 대한 의지 같은 거, 이거를 말하는 거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멀고 희미한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상황은 엄청난 고난, 시련의 어떤 그런 일제시대를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에서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린단 말이야. 이거는 결국 뭐냐면 조선 광복의 어떤 희망의 씨앗이겠네. 그러면 조선 광복의 희망의 씨앗이겠네.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시작하겠다라는 거지. 누가? 내가 하겠다는 거야. 그랬었을 때 그 이후에 청고의 뒤에 이거는 아무래도 그 광복이 이루어질 때 광복이 이루어진 어떤 그러한 시기를 말하는 것 같고 그때의 이 초인이 이 노래를 갖다가 마음껏 부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광복의 기쁨 같은 것들을 마음껏 느끼는 그런 시절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네. 그런 거 보면 이때의 나는 시인 자신 같은데 결국 자기는 그 노래를 갖다가 부르지는 못하지만 노래에 씨를 뿌린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껏 누리지는 못하지만 자기 자신은 무언가를 하나라도 더 하겠다. 즉 희생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고 나아가서 내가 뭔가를 시작하면 그 누군가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선구자로서의 자세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네. 그리고 이 초이는 내가 그 뿌린 씨를 갖다가 그 결실을 맺는 그런 존재야. 그렇다면 이때 이 초이는 여기에서는 뭐냐면 나 이후에 나타날 어떤 후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고 또 보통 사람 이상의 능력을 지닌 존재니까 아마 그 우리의 어떤 그런 그 민족을 갖다가 이끌어줄 어떤 지도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조선광복의 어떤 시작을 했다면 이 초인은 그것을 갖다가 이뤄서 우리 조선을 갖다가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존재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네. 그렇다면 이 시는 어떤 민족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을 통해 어떤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는 그런 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